2025년 고1 3월 모의고사 20번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효과적인 몸짓 언어의 사용이에요. 몸짓 언어는 우리가 제스처라고 하죠.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소재와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몸짓은 단순한 제스처 이상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악수를 해야 할 때를 아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자, 이것은요, 제스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의 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대요. 그냥 몸을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보완하려고 그 효과가 있는 몸짓을 섞는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의 말에 여러 겹의 의미를 더하면서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게 제스처라는 거죠. 자, 제스처는 뭐예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이제 말로 전하려는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몸짓을 섞는다는 얘기죠.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는 동작은 정직함을 나타내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든대요. 자,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로 이야기할 때 그럼 손바닥이 보이겠죠? 여러분의 개방성과 협력을 끌어낸다. 자,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몸짓은 상대방을 더 편함을 느끼고 대화에 더 깊이 참여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에 그 이제 메시지만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는 행동을 하면은 신뢰의 분위기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서 여러분의 메시지 전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적절한 이제 제스처를 섞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화제를 조금 전환을 해서 그런데 과도한 몸짓을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이제 표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몸짓 함정에 주의하라. 너무 많은 손동작은 여러분의 말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되게 한다. 자, 그래서 주제입니다. 말과 몸짓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자, 손이 마치 새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자신의 메시지가 몸짓의 혼돈 속에 사라져버린 발표자를 생각해봐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너무 이제 화려한 제스처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시선이 끌린 거겠죠. 그래서 균형이 핵심이고 여러분의 몸짓은 여러분의 말을 강조해야지 말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몸짓을 사용해야 되는데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몸짓을.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은요, 너의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은 자, 포함합니다. 더 많은 것을요. 자, 뭐보다? 자, 단순히 아는 것보다. 자, 이게 뭐냐면 뭘 아는 거냐면 자, 언제 끄덕이거나 혹은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악수를 하는 것. shake hands면 손을 흔드는 거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improving 같은 경우는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mprove 이렇게 동사로 쓰시면 안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improving이랑 요 involves랑 둘이 수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준동사, 동명사의 수일치를 시킬 때는 여기에다가 단수를 써야지 여러분들이 involve 이렇게 복수로 쓰시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아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전체를 그냥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명사를 쓴 거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know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shaking 이렇게 쓰시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관한 거예요. 여기가 보호입니다.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와서 전면구를 이루어주고 있죠. 뭐에 관한 거냐면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제스처를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당시에 말되어진 메시지들을 자 더하면서 층들을요. 의미의 층들이죠. 너의 단어에 말에 그래서 여기다가 add a to b 하면 a에 b를 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a to b 여기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using 같은 경우는 동사로 us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adding은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added를 쓴다던가 그냥 원형인 add를 쓰면 안 되겠죠.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 요 앞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쵸? 그냥 앞에 나왔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열려진 손 제스처, 그러니까 손바닥을 보이는 제스처가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이거는 나타낼 수 있어요. 정직함을요. 자, 만들면서요. 뭘 만드냐면 분위기를 만들면서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여기 있는 creating도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동사로 creat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creat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4번 문장입니다. 당신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개방성을요. 그리고 협력을요. 당신이 말을 할 때요.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의 손바닥이 의미상 주어입니다. 마주하면서 자 위쪽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with A, B 구문이죠. 해석은 A가 B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이건 with AB 구문. 그래서 여기는 왼절의 동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speak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나와서 when you were spoken 당신이 말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업은 위쪽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ac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그럼 수동이 된다는 거. 자, 5번 문장입니다. 이 간단하고 그러나 강력한 제스처는요. 간단하고 강력한 제스처죠.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요. 어떻게 느끼냐면 더 편안하게 그리고 기꺼이 뭐뭐 하도록 참여하기에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격 보호 자리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준동사가 들어가는지는 앞에 있는 동사가 정하는데 지금 make는 사역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형을 쓴 거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to feel을 쓴다던가 feeling 이렇게 ing 형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comfortably 이렇게 부사로 쓰셔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willing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나 정리하자면 willing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기꺼이, 원래 앞에 be가 보통 붙는데 앞에 feel이 붙였죠?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engaging 이렇게 ing 형태로 쓰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장이에요. 그러나 되세요. 조심하는 것이. 그래서 조심해라. 뭐에 대해서? 함정에 대해서. 너무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조심해라. 자, 너무 많은 손짓은요,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이게 너무 뻔하니까 목적으로 생략을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너의 메시지로부터 끌면서 주의를요, 멀리 끌어당기는 거죠. 너의 말로부터. 그래서 너의 말로부터 주의를 멀리 끌어내면서 관심을 돌리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명령문이죠. 그래서 동사만 나온 거고요. 뭐 실제로 뭐 앞에 이제 you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you should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be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지금 분사구문 자리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drawn 이렇게 쓰면 수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장입니다. 여기에도 you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명령문입니다. 자, 상상해봐라. 말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자, 그 말하는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 빠르게 새처럼. 자, 여기는 독립분사구문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사라진 혼돈 속에, 그들의 제스처의 혼돈 속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whose 같은 경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실제로 요거를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and a speakers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랑 소유격이 함께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 같은 경우는 보호가 될 수 없어서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which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유격의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whose를 써야 된다는 거. whose 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만 쓰시면 돼요. 다 안 되고요. 여기는 부사자이기 때문에 quick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독립분사구문 이기 때문에 여기 lost 나왔죠? 수동이라서 이렇게 쓴 거고요. los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주절에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사라진 채로 이렇게 독립분사구문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1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독립분사구문이랑 소유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 수업하셨으면. 자, 8번 문장입니다. 균형은요, 핵심입니다.
너의 제스처는요, 강조를 해야 돼요. 너의 말들을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 B, not A 구문이 나왔어요. 여기를 B라고 보시면 되고 not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요 하이라이트. 그럼 실제로 여기에 슈드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병렬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버섀도우를 오버섀도잉 이렇게 ing 형태로 쓰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물어보는 주장 문제로 나왔었고요. 또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계산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악수를 해야 한다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는 건데, 자,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냔 말이죠. 여기서 요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개선하려면 말에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이제 의미를 더하면서 몸짓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개선하는 게 요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걸 나타내므로 순서 삽입 포인트 저 문장 다음엔 반드시 여기 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for example이 나왔는데 예시입니다. 예시의 시작이에요. 이게 나온 다음에 예시가 시작되지 예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for example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trust는 손바닥 보이는 건 신뢰를 보이는데 여기다가 distrust 요렇게 어휘가 바뀌어서 나오면 안 되겠죠. 요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개방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closeness 이게 방어적 태도 뭐 이런 거거든요. closeness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순서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시의 시작을 해준 다음에 오픈 핸드 제스처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개방성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는 거 요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요 내용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단순한 강력한 제스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요거 손을 여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더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스처를 사용하면은 이제 더 효과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but 하면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입니다. 조심을 하라는 거죠. 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너무 많은 움직임은 메시지로부터 관심을 멀게 한다. 너의 단어로부터 관심을 더 끌어간다. 여기 부분이 각각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imagine 하면서 여기에서는 예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이 예시가 먼저인지 이 예시가 먼저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예시를 얘기하는 거죠. 반예시. 그쵸? 이거 제스처를 잘못 사용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예시를 해서 잘 나타내는 거 한 다음에 but 한 다음에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반예시가 나왔다고, 순서가 그래서 좋은 게 먼저고 but 하고 그 다음에 나쁜 거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카오스 혼돈이니까 여기다가 질서 이런 걸 의미하는 오더 이런 걸 집어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 너의 제스처가 너의 말을 강조해야지 가려서는 안 된다.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